일본에서 지난 4일 이틀 동안 최대 500mm 폭우가 내리면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산사태는 일본 시즈오카현의 온천 휴양지 아타미 주택가를 덮쳐 약 130여 채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5일 현재 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를 포함해 1000여 명이 고립된 주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불과 20일가량 앞두고 벌어진 아타미 산사태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타미는 화려한 경관으로 유명하고 일본의 3대 온천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 총리의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아타미에서 아름다운 일본의 풍광과 정치를 한껏 느낄 수 있게 돼 편안한 마음 그지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논의되고 문화교류제가 개최되었는데 일본은 이곳에서 잃어버린 10년에서 깨어나겠다고 작심했습니다. 아타미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1992년 400만 명에서 2003년까지 277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면서 즐비했던 각종 온천과 호텔들이 줄도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타미에 한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아타미의 구세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해외 관람객이 오지 않으며 아타미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아타미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며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있었는데 바로 이 상징적인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뼈아픈 건 지금 일본 내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는 인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타미시 당국은 심각한 산사태가 일어났음에도 폭우 경계 수위 3단계를 발령했다가 뒤늦게 5단계인 긴급안전 확보로 조정하면서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SNS에서는 이것이 한국 기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산사태의 책임을 한국에게 지우려는 어이없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해왔던 치부가 드러나버리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마음을 다해 도와줬던 한국에게 침을 뱉었던 일본이 이번에도 역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SNS에서 문제가 된 글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한국의 하나그룹의 일본법인 하나에너지재팬이 시즈오카현 이토시 살림에 메가솔라를 건설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며 백지 처리를 요구했지만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 못해 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한 국내 네티즌은 산사태가 일어난 곳을 항공사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아타미시 산사태가 일어난 곳과 하나가 태양광을 짓는 곳과는 무려 10km도 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4일 이번 토사 붕괴가 발생한 지점에서 수년 전 벌목 사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즈산 지구 중턱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흙 5만 4천 제곱미터를 쌓아 부지를 조성했는데 이 중 5만 제곱미터가량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본의 한 언론은 이 부근 개발은 2007년 가나가와 현내의 기업이 현토 채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공사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경에 완료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하나가 건설하는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전혀 아니란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 SNS에 무책임한 주장이 분노하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거 승인해준 기관 탓을 해. 만약 사실이어도 굳이 인정할 필요 없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하나가 공사한 게 아니고 일본 기업이라고. 오늘 방송 뉴스 나왔는데도 우익들이 우기고 있는 거. 하나 빨리 철수해라. 모지리들이 먹는 물에 해코지할라. 이렇게 비판하면서 한 국내 네티즌은 산사태 안 나는 게 이상한 일본의 태양광 발전 꼬라지라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산을 깎고서 태양광 패널을 올려놓은 모습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흉물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산사태가 일어나자 하나가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일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오래전부터 환경을 파괴하고 산사태를 일으켜왔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대안로를 제시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었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2년에는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통상 전기요금의 2배에서 3배로 매입해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민간 사업자들은 전국 각지의 태양광 패널을 무리하게 건설하기 시작했고 일본 전국 각지에서는 큰 논란과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이 마을의 경관과 자연을 파괴한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싼 금액으로 사줘 민간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라 그 외의 것에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이니치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37곳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일본 나라현 해구리처 주민 1000명은 지난 3월 토사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이같이 태양광 발전을 저지하려는 지역 주민 소송이 최소 20개 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태양광 장려 정책으로 빠르게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 했지만 환경을 훼손하여 산사태와 같은 인재를 가지고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아타미시 산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었는데도 실종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일스가 총리는 실종자 규모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몇 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단계에 있지 않다며 주민 기본 대장을 정밀히 조사해 몇 명인지 확인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매뉴얼을 통해서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 상황에 잘 대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적지 않은 지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일본 시민들의 모습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 터진 원전 사고에서 일본이 자랑하는 매뉴얼은 독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매뉴얼에는 대규모 지진 해일로 발전소의 주 전원과 비상전원이 순식간에 전멸하는 파괴적인 상황까지는 상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써진 행동 지침을 찾지 못하자 일본 정부, 전력회사,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4년 히로시마 산사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46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사태를 두고 일본 언론은 시당국이 제때 대피 공고를 내지 못해 피해를 크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 대피 공고의 기준 강우량을 초과했지만 실제 대피 공고는 1시간이 지나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마스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 강우량을 초과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초과하지 않아 직원이 주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 공무원이 히로시마 산사태 대피 공고의 기준을 명시한 매뉴얼에 집착하느라 탄력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크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매뉴얼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매뉴얼 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대처 능력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사회가 코로나에 어떤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매뉴얼에만 매달리지 않는 유연성이라고 했습니다. 감염병 초기에 진단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을 허가했다든가 드라이브 스루 등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에 옮기고 발빠르게 실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던 한국은 돌발 상황과 임기응변에 강했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유연성과 창의적인 돌파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14년 겨울 일본은 폭설이 내리면서 야마나시현에서는 수십 명이 고립되고 열차 9개가 산속에 파묻히고 고속도로에 차량이 갇혔는데도 대책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매뉴얼에 지진과 태풍은 있었지만 폭설은 없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